이제 Q&A 시간입니다. 총 11개의 Q&A가 있는데요. 환우분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11개 전부 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1번부터 하나씩 올라갈게요. 1번이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이라서 그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 부종 시 응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 갑자기 부종이 발생할까봐 두려워 비상약 구입 및 응급처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아마 연락 오면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부종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비상약으로 해결되지는 않고요. 본인이 스타킹이나 밴디지를 할 수 있으시다 그러면 그날에 가셨을 때 셀프로 밴디지를 하시는 걸 통해서 좀 부종을 줄일 수 있고, 비상약은 아마 뭐 열이 나고 그런 감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모든 그 인파 부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로 뭐 아목시실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리스로마이신, 그 밖에 뭐 에리스로마이신, 아이스로마이신 다양한 종류의 예방적 항생제를 상비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에 그런 약들을 처방받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압박 스타킹은 어느 때부터 착용 안 해도 되나요? 진단받고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반대편 다리에 비해 계속 2cm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엄경원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용을 안 해도 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이제 림프 부종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박 스타킹을 착용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이렇게 진단받고 한 달 보름 정도 됐다 그러시면 사실은 매일매일 착용을 하는 게 정말 강력하게 권장이 되는 시점이 되겠고, 이렇게 진단받고 나서, 정말 수개월, 1년 이상, 수년 이상 흐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종의 변화도가 좀 적어지는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압박 스타킹을 정말 매일 스트릭트하게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짧은 시간부터 단계적으로 풀으시는 것들이 이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환자분께는 매일 착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걷거나 골프 등의 운동 후 팔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서 마사지를 열심히 하는데 운동 중에 타이즈를 착용하고 하는 게 나을까요? 요 질문도 운동이랑 같이 겹쳐서요. 이건 생활습관 발표하셨던 이소영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동 자체는 림프 부종 치료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제 수축하고 림프의 순환이라든지 이제 림프 기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운동은 이제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또 운동을 이제 갑작스럽게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의 근육이 수축하는 부위로 어떤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류가 갑자기 몰리고, 그리고 부종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조금씩 서서히 운동량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본인의 부종 상태를 잘 확인하면서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영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활동 시에 압박을 좀 더 잘 시켜주는 그런 이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치료법 궁금합니다. 최신 치료법을 발표해 주신 윤진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신 치료법을 좀 소개해 드릴 만한 게 아까 보여드린 또 영상 어떤 기법을 병행한
뭐 도수림프 배출법도 이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사실 작년에 우리 수술적 림프 부종 영역에서의 수술적 치료 관련된 부분도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이제 시행하시고 있고, 환자분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치료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작년에 이제 정식 의료 수가로 인정받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그 저출력 레이저 치료입니다. 우리 보통 레이저 치료라고 하면 그 뭐 피부 미용 영역에서 시행하는 레이저 치료나 뭐 또는 통증 영역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치료와는 그 파장이나 그 에너지 전달의 수치가 조금 다른데, 림프 부종 영역에서 904 나노미터 그 영역의 어떤 낮은 에너지의 그 레이저 치료가 림프관의 어떤 그 생성, 그리고 림프관의 이동, 그리고 섬유화된 부분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입증이 되어서 작년부터 국내에서도 그 정식적인 의료 수가로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이제 장비를 아마 도입 신청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조만간 이 치료법도 함께 시행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더 부종이 심해지는데 따뜻한 거 말고 차가운 것도 조심해야 될까요? 이거는 생활 습관에 관련됐으니까요. 이소영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온이나 그리고 아주 차가운 것, 그리고 아주 뜨거운 것, 화상, 동상 둘 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주 이제 따뜻한 거,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거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반동성 혈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혈류량 증가나 그리고 이제 림프 순환의 장애가 림프에 대한 그런 체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또 부종이 나빠질 수가 있고, 동상이라든지 그리고 차가운 곳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제 외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조심해야 되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도 하지에 피부 염증,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나요? 이거는 염증이 관련됐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이후에 하지에 림파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없지만, 유방암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인 암이 어느 상태이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뭐 전이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동반된 다른 치료법이나 아니면 항암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신적인 증세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술한 부위 외에 원격 부위에서 1차적으로 림파 부종이 생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붕대를 감았더니 팔이 더 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에 부종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 부분은 붕대니까요. 그 엄경원 교수님께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붕대든 스타킹이든 사실 그 아주 한여름에 적용을 하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이제 땀이 찰 정도의 날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풀고, 조금 시원한 실내에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압박을 철저히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질문이 긴데요. 팔꿈치 부분으로 림프 부종이 자주 생깁니다. 병원에서 배운 대로 림프 마사지를 1시간 이상 해야 그 부분의 붓기가 조금 가라앉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팔을 쭉 펴지 않고 뭔가를 들거나 움직이며 접고 있는 자세가 많을수록 그 부분에 림프액이 모여서 부종이 생기는 것이 궁금합니다. 평상시에 팔이 붓는 쪽은 고정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생활 습관에 관련됐으니까 이소윤 교수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정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팔을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이시는 게 이제 운동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특히 다리 같은 경우에도 고정된 상태로 이제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시고 몸을 이제
몸 자세를 이제 바꾸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어떤 이제 그 주위 부종 부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킹을 사용을 하시거나 그리고 그 전후로 마사지를 하면서 부종을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림프 흐름 검사법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지와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윤진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소개드린 인도시아닌 림프 조영술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그 수술적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에 수술 전후로 검사가 시행되는 범위에 국한되어 있고요. 사실은 림프 부종의 그 진단의 목적으로서 수술 외의 치료 또는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과정을 사실 학회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사실 올해나 그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를 시행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뭐 림프 이미지 검사들은 인도시아닌 검사 이외에 뭐 림포신티그래피나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시행을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부분을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검사를 또 추후에 추가적인 검사 방법으로서 적용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곧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환자분이 원하시면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검사가 가능한 병원도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림프 부종 수술을 하시는 목적으로서는 아마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림프 부종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위주의 대학병원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리콘 부위를 접지 말라고 하셨는데 압박 스타킹 길이가 너무 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엄경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스타킹이 각각의 제 위치에 맞아야지만 적절하게 이제 압력의 차이의 분포가 생겨서 효과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또 팔이 긴 환자분도 있고 또 팔이 짧은 환자분도 있는데 저희가 또 병원에서 지금 보통 처방이 가능한 스타킹은 길이가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경우에 조금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타킹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 실리콘 부위를 접지 않는 대신에, 네, 다른 교수님께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 하단부로 조금씩 내려서 착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를 통해서 길이가 조금 다른 제품들을 따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 혹시 이소영, 윤진아 교수님 난감한 질문에 대한 답이 혹시 더 있을까요? 네. 특별히 이게 압력이 어쨌든 접으면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접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너무 긴 거보다 환자분들이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딱 사이즈가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모든 병원에서 느끼시는 제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팁은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소영 교수님은 숨겨놓은 팁이 있을까요? 저도 특별한 팁은 없고 저도 약간 내려서 길이를 적정하게 맞춰서 그렇게 착용하시기를 일단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붕대요법 치료한 지 1년입니다. 피부 밑이 딱딱해지고 더 이상 빠지질 않는데 더 얇아지게 빠지는 방법은 없는지요? 더 이상 좋아지질 않고 안 하면 더 두꺼워지고 더 얇아지질 않습니다. 1년을 매일매일 했는데 빠지질 않고 했습니다. 유유하셨는데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요거는 내 교수님의 의견을 다 묻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첫 번째로 엄경 교수님 먼저 답을 해주시고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교수님이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꾸준히 하다 보면 수년 뒤에도 어느 순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빠지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수술을 하시는 병원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성형외과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윤진아 교수님 혹시 네, 저도 뭐 교수님 말씀 공감하고 사실 림프 부종이 참 관리가 힘든 만성 질환이라서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환자분들이 뭐 치료를 포기해 버리고 또 방치를 하면 또 부종이 악화되고 또 감염도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여러 환자분들 포함해서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추세이고 뭐 이것이 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비수술적 치료 영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개별화된 림프 부종 치료 또는 새로운 뭐 신의료 기술 관련된 레이저 치료를 포함한 치료 기법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거기서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을 때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의 경우 또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였을 때 효과를 훨씬 더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비수술적 치료를 또 집중을 해서 이어서 하시면 그 뭔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종이 호전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이제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혹시 숨겨놓은 비밀이 있으면 하나 더. 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수술적 그리고 비수술적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의 발전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걸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는 거를 저희도 이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시고 치료를 집중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문은 없어서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그 이소영, 윤진아, 엄경원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참석은 못하셨지만 배하석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